부익부 빈익빈 정말 많이 들은 말이죠. 근데 사실은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더 부자가 되었는지 그 20%의 사람들이 가진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80대 20, 즉 파레토 법칙은 소수가 성과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법칙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칙이 사회나 우리 인생 어디에서나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 세계 부의 분포를 보면 세계 인구의 20% 미만이 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으로 봐도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80대 20 법칙이 성립한다. 사람들은 대개 미적거리고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별로 이득이 없는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다. 또는 시간의 80%를 즐겁지 않은 일을 하며 보낸다. 20%의 여가 시간을 즐길 돈을 벌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우리는 가치 없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하는 모든 활동과 거기에 쓰는 시간을 분석해보라. 내 인생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 일들이 내 시간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는 투자한 시간의 20%만이 가치 있는 결과를 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내게 중요한 20%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 파레토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80의 결과를 내는 건 사실상 20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실제로는 내가 행동의 20%에 나오는구나. 근데 20을 잘해야지 라고 생각이 그냥 그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이게 내가 실제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경험을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투자를 공부하고 나서 자산이 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10억이 넘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이 10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한 게 뭐지? 라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뭐 임장을 하고 부동산에 실제 계약을 하고 이런 시간은 내 시간에 20도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산이 80, 90을 이뤄져 있었고, 이게 되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이게 20대 80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20을 넣는 것들이 그 결과에 80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이게 내가 이 20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뭐 투자를 얘기하면 제가 점점 경험이 많아지고 조금 더 좋은 투자자가 되면 될수록 이 시간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효과를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파레토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때서부터 제가 이거 파레토를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좀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레토를 우선순위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냥 파레토 이꼴 우선순위. 너 이거 파레토 뭐야? 저 스스로한테 그러는 거죠. 너 이거 잘하고 싶어? 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너 몸이 좋아지고 싶어? 너 운동할 때 너 파레토가 뭐야? 라고 하는 건, 운동 잘하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잠도 잘 자야 되고, 먹기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좋은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운동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레토는 뭐냐면, 내가 이거 그냥 운동에 체육관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한테는 제일 큰 파레토였어요. 왜냐면 가게 되면은 일단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데, 이 나머지 뭐 선생님 구하고 뭐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거는 내가 일단 가지 않으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운동할 때도 일단 내가 가야겠다, 이 가는 게 내 파레토다라고 하고 시간을 따로 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내 삶의 여러 분야에서 이 파레토를 찾는 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부자가 되는, 성과가 내는 방법이 아닌가. 이것도 굉장히 좀 제가 하면서 많이 이거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다 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보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파레토란 개념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20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또 여기서 뭐 투자까지 또는 재테크까지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각각의 영역에서 내가 20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는 거가 되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때 저도 그게 고민이 됐거든요. 왜냐면 저도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 활동을 했었으니까, 투자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딱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일까?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해도 나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육아에 있어서 우리 아들의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거는 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유식 업체가 만들어가지고 그 이유식을 우리 아들한테 줄 수 있는데 꼭 그걸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80에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는 거에 놔두는 거죠. 근데 제가 해야만 하는 20은 뭐였냐면은, 우리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우리 아들한테 스킨십 해주는 거는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육아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20은 우리 아들한테 사랑은 내가 직접 줘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잘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20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20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성취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 성취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이 안 되니까 제 성취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서의 20은 관계구나 라고 생각해서 점심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괜히 한 번 더 그 얼굴 보면서 미소 짓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가 나의 20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서 저의 20은 예를 들어서 투자할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20이 뭘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나는 아파트 투자를 통해서 내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파레토를 정하면서 실제로 그것만 집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80을 맨 처음에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을 때는 되게 불안했어요. 되게 불안했고 내가 이거를 놔둬도 될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20에 집중하면서 이게 실제로 성과가 나는 거를 보니까 이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좀 행동으로 옮기면서 알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레토를 처음 적용을 해보실 때 정말로 20을 고르기가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꼭 내가 해야만 할까? 그리고 남이 해도 내가 하는 결과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준으로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이랑 육아랑 그 투자 활동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고 제일 신경 쓰였던 게 육아에서의 파레토를 찾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아들을 난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는 100을 주고 싶은데 여기에서의 내가 정말 20이 뭘까라는 것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삼았던 그 20은 우리 아들한테 제가 정말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되게 자주 주고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20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들이 말을 못할 때부터,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부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들아 너랑 나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야 라는 거를 진짜 제가 한 3,000번 이상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말이 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못할 때였고 말이 트이고 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엄마가 일 때문에 오늘 오래 못 있어줄 것 같아. 오늘 늦게 올 것 같아. 어떻게 미안해 라고 하니까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괜찮아요. 저희는 마음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파레토를 정말 정할 때는 나머지 우리 아들이랑 함께 못하는 시간, 어쩌면 우리 아들한테 못해주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제 감정이 괴로웠는데 정말 내가 20을 잘 잡고 우리 아들한테 이걸 주니까 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들한테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여러 가지를 해나갈 때 정말로 이 20에만 집중해도 될까? 라는 거에서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저 역시도 그랬지만 그 20이 정말로 나머지 80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특히나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다 잘하고 싶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주변과의 갈등, 예를 들면 저 또한 이제 투자와 육아를 이제 병행을 직장 다니고 했던 거 병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못 잡으니까 다 허둥대고 다 엉망인 거죠, 생활 자체가. 왜냐면 이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남편도 와서는 이제 집이 물론 같이 맞벌이를 하긴 하지만 집이 뭐 지저분한 건 그렇다 치고 아이들을 케어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좀 이 부분에서 이걸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여기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나왔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의 노력으로 80%의 성과가 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책에서도 성공한 사람 그렇게 한다. 근데 이 정도 20% 노력에 80% 성과가 나려면은 그 이면에 그 처음에는 80%의 노력도 필요한 시기가 그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이야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있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관리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세입자하고 통화한다거나 뭐 계약서를 쓴다거나 뭐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시간을 많이 쓰이진 않죠. 익숙해져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걸 배우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내 하루의 에너지, 시간 이런 걸 정말 80%를 투자해 몰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신입사원이 업무를 배울 때 처음부터 난 20%만 노력하고 80%의 성과를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겠어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신입사원이 어떻게 그래갖고 일을 배우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정말 그 80% 이상을 쏟아 부어서 업무를
업무를 잘 하고 그러면서 그걸 관리 영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또 성장의 영역을 하나를 또 찾아서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영역을 확대시키고 아니면 뭐 이게 이제는 이제 그 생활이나 터전 뭐 직장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테크나 뭐 아니면 뭐 투자나 이런 거를 새로운 거를 하게 될 때 그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관리의 영역이 돼야 그 다음에 새로운 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처음부터 정말 20%만 하고 난 80% 성과를 얻겠어 이게 아니고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선행돼야 되는 건 내가 80%를 쏟아 부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그게 축적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걸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장모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내가 맡은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처음에 내가 뭐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뭘 더 해야 되니까. 그런 바쁜 것 중에서 내가 무언가 파이터를 잡고 나머지는 위임해라. 이런 얘기고, 코크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내가 80이 그 성과를 내는 그 20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아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점점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익숙해질수록 이 노력이 줄어들고 이 성과는 80이 아니라 뭐 거의 99, 뭐 거의 100에 가까운 거를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저도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파레토가 사실 그 가족한테도 적용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7일을 너무 막 투자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뭐 육아 저도 아이가 어렸으니까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하루를 제가 투자 시작할 때부터 하루를 아예 빼놨어요. 일요일을 아예 패밀리라고 해서 하루를 빼놓고 나머지 6일을 투자에 전념하는 거죠. 그 대신 그 하루는 무조건 다 쏟아부어. 그리고 충분히 가족한테 시간을 보내주고 나면 제 6일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족에서의 그 파레토는 그 일요일 하루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를 안정시키면서 제가 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용할 때 뭐 일에 대한 우선순위다 그렇고 뭐 이거 영역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영역 그 가족에 대한 것도 하나씩 파레토를 좀 찾아가는 좀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딱 정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경험해보고 아는 거고 왜 사람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파레토를 찾아가는 게 이 파레토의 비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파레토 댓글로 달아주세요.